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요청 주셨던 제가 73kg부터 49kg까지 감량했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영상을 먼저 찍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미 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어서 유튜브에서는 좀 더 새로운 컨텐츠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 저도 영상 찍을 마음이 생기고 또 많은 요청을 계속 받아와서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체중 감량을 하면서 주변의 얘기나 누군가의 스토리를 접했을 때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서 제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감량을 하고 살을 뺐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구나,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어떤 총체적인 식단 관리를 뜻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총체적으로 다이어트라고 일컬어서 표현하곤 하고 또 통용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체중 증가, 누군가는 당 조절, 누군가는 케토, 누군가는 비건, 누군가는 플렉시테리언 이렇게 너무 많은 다이어트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체중 감량이라는 식단 관리에 한해서 이런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 영상의 좀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쓰는 다이어트라는 말은 제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바디 쉐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식단과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일단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기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보통통, 통뚱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는 160 후반에 60kg 중반 이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전공이 미술 쪽이고 또 고등학교도 그런 고등학교로 나오게 돼서 활동량이 일반 체육이나 이런 시간이 적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살이 좀 더 많이 찌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입시는 밥심이라는 생각과 실제로 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잘 먹는 편이기도 했고 재수를 하면서 살이 약 8kg? 7, 8kg 정도 쪘던 걸로 기억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원 밑에 세계과자점이 있었어요. 밥 먹고 들어와서 버블티 하나 들고 세계과자점에서 쇼핑을 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다가 놓고 먹기를 시작하죠. 재수하는 동기들이랑 대형마트에 가면 이런 큰 종이 박스 포장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놓고 각자 이렇게 먹을 거를 가져와서 거기에 모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먹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진짜 너네 같은 애들 처음 본다면서 심지어 저는 이제 대형마트에 파는 그 진미채 알죠? 진미채도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별걸 다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좀 재수하는 기간에 살이 찌게 됐습니다. 재수가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잰 몸무게가 73.7kg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잰 거지 그 후로는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시를 준비했고 입시는 밥심이다 라는 걸로 이유가 있었고 좀 합당했죠. 입시 준비하는 후반때가 됐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 학원이 울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됐어요.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제 모습을 이제 어떠한 이유나 변명거리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딱 거울 앞에 그때 제가 섰는데 예쁜 구석을,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너무 비참했고 그 거울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내 모습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 침대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누워있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 비참했고 사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가 2016년 2월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했던 다이어트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했던 6시 이후에 먹지 말자 하고 5시 57분에 편의점 뛰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했던 게 전부인데 그때도 그냥 무작정 안 먹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굶다가 점심 오후쯤 돼서 예감 한 봉지 먹고 반은 먹고 반은 씹다 뱉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무조건 안 먹었던 생각이 나요. 운동은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제가 73kg에서 60대 중후반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물도 다 빠지고 근육도 다 빠지고 뭐 지방도 빠졌겠죠? 저랑 같이 입시를 했던 친구가 뭐 한약 다이어트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살이 많이 빠졌대요. 저도 약간 훅해가지고 저도 근데 사실 약 이런 거를 제가 좀 원래도 잘 안 먹긴 하고 좀 그거에 대한 뭐랄까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엄마한테 여쭤보게 됐죠. 제 친구가 한약을 먹고 뺐다는데 엄마 지인분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그 한약 다이어트가 여자의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에 관련된 약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한 달 정도 해서 한 6kg? 5, 6kg? 이 정도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달에 적정선으로 요요가 오지 않게 빼는 수준이 일주일에 0.5에서 1kg로 알고 있어요. 한 달로 계산해 보면은 1kg에서 2kg 정도가 되겠죠. 한 달에 이미 거의 그 3배 정도 되는 걸 뺀 거고, 이제 신입생이 됐으니 약속도 많고 그런 술자리도 많게 되잖아요. 내 식단이 딱 이렇게 확립되기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술 먹고 뭐 했다, 좀 쪘다 하면 또 안 먹고, 쪘다 하면 안 먹고, 이렇게 해서 7월 달까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달 동안 확 뺐던 거의 3, 4, 5, 6 4개월 동안 내 몸에 익히고 유지하는 몸무게로 만들어 놓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면 한 달에 2kg씩 뺀 거랑 똑같잖아요. 1점 몇 킬로씩 뺀 거랑. 내 몸에 그 몸무게를 적응시키고 나의 몸무게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온라인 PT라는 거를 접하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식단이랑 운동을 짜줬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6일 정도. 홈트레이닝, 유튜브에 많은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어디 허리 운동, 뭐 다리 운동, 종아리 운동 이런 거를 하체의 날, 상체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짜줬고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거를 끝나고 뭐 밖에 나가서 3, 40분 정도 걷는 게 운동이었고, 식단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정말 탄단지, 우리가 아는 닭고야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종류만 바뀌었어요. 탄수화물은 뭐 현미밥, 바나나, 고구마, 단백질은 닭가슴살, 육고기에 기름 없는 부분, 두부, 얼린 두부, 지방은 요거트나 아니면은 그 견과류, 채소들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작했을 때가 65kg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에 5kg 정도 빠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5kg도 빠졌고 많이 빠졌잖아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 식단과 그 운동 루틴밖에 없는 거예요. 개강을 하고 또 이제 미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고 또 1학년이고 심지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식단과 운동은 그건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가 그냥 살이 찔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 뭐 닭가슴살 볼이랑 밥 싸가고 막 깻잎 싸가고 말도 안 되는 학교 스케줄에 일주일에 6일씩 운동을 하고, 근데 운동을 또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또 안 하면 살찔 것 같아. 이렇게 막 새벽 2시에 운동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6일 정도씩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식단이 이게 도저히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많은 식단들을 접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매크로 다이어트라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성분이나 하루 칼로리를 재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고, 치팅데이 또 가졌었는데 진짜 저와 원체 먹는 양이 많으니까 살이 쪘겠죠. 원체 먹는 양이 많으니까 살이 쪘는데 줄여놓은 위에 그 먹는 양이 들어가니 당연히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식단을 하면서 좀 많은 혼란기를 겪었고 운동도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니 당연히 정신도 몸도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두 달을 그렇게 보내고 제가 9월 달쯤에 56kg를 봤어요. 정체기가 시작됐어요. 물론 그 전에 짤막짤막한 정체기 뭐 1, 2주 이 정도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길었던 정체기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던 것만 2달이 넘었고 이제 겨울이 된 거죠. 그때도 이제 그 식단의 혼란스러움과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했던 것과 그런 다이어트에 관한 걸로 제가 너무 지배되어 있어서 학교 생활에도 마음이 뜨고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좀 꺼려지고 거리를 두게 되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학교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틀에 갇혀서 강박적인 어떤 식단과 운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놓을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9월 달에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또 몸무게 강박도 있었어요. 맨날 몸무게를 재고 0. 몇 킬로에 제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더 보내게 됩니다. 이제 2달 정도가 지나니 진짜 정신과 몸이 너무 피폐해져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때쯤 되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튜브나 어떤 것들을 찾아보고 일반식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뺐는데 살이 찔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런 정보를 접하고도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그 시간도 꽤나 필요했습니다. 이제 11월 달쯤 되니 제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미님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어요. 스미식단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은 좀 건강하고 가볍게 먹고 점심은 일반식 한 끼를 먹고 싶은 거 좀 자유롭게 대신 탄수화물 양은 좀 조절하고 단백질이 하나라도 들어있게 조절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군것질 1인분씩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1인분도 만드는 게 어렵고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몸무게를 재지 않았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2016년 2월에 시작했는데 2017년 2월이 될 때 약 4개월간 몸무게를 재지 않았습니다. 사실 몸무게 맨날 올라가던 사람이 그걸 안 재는 것도 힘들죠. 근데 억지로 안 재려고 노력했어요. 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이렇게 좀 다독이고 안 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스미님 운동에 관한 그런 조언을 받아서 3, 4회로 줄였어요. 사실 이 중간 6회에서 4회로 줄이는 데까지도 힘들죠. 이것도 억지로 줄였어요. 억지로. 뭐라고 해야 될까? 다독이고 괜찮아 라고 해보고 좀 줄여보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운동 횟수를 줄일 때 아예 범위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6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좀 줄여야겠다, 강박이 있다 했으면 5회에서 6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틀 자체를 여유를 두는 거예요. 5회를 해도 되고 6회를 해도 되는데 둘 다 괜찮은데 6회를 하면 더 잘했다 칭찬해줄 수 있는 거고 5회를 했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죠. 둘 다 잘한 걸로 하는 게 지금 제가 와 생각해 볼 때 하나의 도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운동하는 양에서 더 하면 좀 더 뿌듯하고 좀 더 스스로를 칭찬해 줍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좀 과일로 해서 과일식을 했었어요. 또 꽤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르게 먹고 있지만 아침은 과일을 주로 먹고 점심 일반식, 간식 하나, 저녁은 좀 단백질 챙겨서 가볍게 건강하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홈트를 하고 있었고 주 3, 4회, 4, 5회 정도의 홈트를 했어요. 근데 2017년 2월 달쯤에 스미홈트 20주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3, 4회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게 20주니까 한 5개월 정도 되죠? 2017년 5월까지는 이제 운동이 고민할 거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틀은 비슷한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시간적인 강박이 굉장히 있었어요. 7시 전에 식사를 끝내라는 게 규칙이었거든요. 점심이나 간식도 2시 전에, 늦어도 3시 전에 하라는 게 정해진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또 넘으면 또 살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시 전에 막 6시 55분에, 6시 50분에 편의점 뛰어가서 계란 사 먹고 양 조절도 안 돼서 배도 너무 많이 불렀던 때도 있었어요. 특히 막 떡볶이랑 치킨 너무 맛있잖아요. 키나 양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반식을 먹으면서 양 조절이 어려운데 그 음식은 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인데 얼마나 조절이 어렵겠어요. 너무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내 틀이, 내 양이 어느 정도 저한테 몸에 익을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그 음식들은 아예 좀 멀리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에도 많이 여유롭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술은 1년 동안 딱 2번 마셨습니다. 술은 딱 끊었어요. 그 1년 동안 2번이라 함도 제가 2017년 2월이 됐을 때 1주년이 됐잖아요. 그때 한 번 마시고 운동도 7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또 1주년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마신 거 빼고는 술은 딱 끊었습니다. 사실 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낮 동안에 내 기본적인 식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충족이 안 되는데 술은 뭔가 고민할 여지조차 아니었어요. 확실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2월에 몸무게를 재게 됐는데
54kg인 거예요. 그때 거울을 보고 행복해하고 미소 짓던 제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했고 2017년 여름이 제가 제일 적게 나갔던 때 이제 51kg 정도의 몸무게를 보게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식단을 운동도 꾸준히 했고요.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제 전공상 비엔날레 이런 거를 보러 유럽에 가게 되는데 사실 활동량이 너무 많았어요. 머리만 댔다 하면 잠들 정도로 너무 많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런 걸 다 써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뭐 2만 보 걷고 점심을 거의 5시 돼서 먹고 이러니까 여행 갔다 오니 한 2kg가 빠지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진짜 제 인생에서 최저 몸무게였던 49kg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제가 빼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그렇게 빠졌으니까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는 51, 2kg 정도로 돌아왔죠. 정해진 홈트를 다 하게 됐고 요가나 플라잉 요가, 발레피, 줌바 댄스 등등 이렇게 시간표로 짜여져 있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센터였어요. 그 센터를 등록하고 학교 끝나고 그 센터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런 식단의 큰 틀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뭔가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좀 음주에 관한 건 좀 더 많이 여유로워지고 이제는 아예 배에 그런 패턴이 되었기에 저만의 또 식단 틀이 저에게 맞는 식단 틀이 경험에 따라서 생긴 건데 운동도 새로운 운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같은 거 엄청 쉬워 보이고 안 힘들어서 내가 뺐던 살 다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홈트밖에 안 해봤기에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 센터를 등록할 때까지도 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등록해서 이게 나에게 운동이 될까 하는. 해보시면 압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52, 53 이 정도를 쭉쭉쭉 몸무게로서는 유지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요요가 안 왔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먹으면 몸무게가 느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누군가는 뭐 2, 3kg 는 걸로 요요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요요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요요로 받아들이지 않는 먹으면 몸이 느는 게 당연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몸무게가 늘었던 게 56kg 정도인데 스스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식단도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놓은 적이 저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는 거 보고 무슨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피로도의 관리, 휴식의 관리로 부종의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좀 신경 쓰고 하니까 풍선 바람 빠지듯이 푸식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식단도 융통성이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제 스스로의 패턴들이 많이 익어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맞는 그런 식단이 생기고 운동도 융통성 있게 좀 더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터식으로 계속 다녔어요.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중간중간에 뭐 호흡 운동이라던가 마사지 같은 것들도 림프절 마사지 같은 것도 같이 해주기도 했었고 테니스라던가 플라잉 요가라던가 수영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많이 접해봤어요. 이 운동을 해서 어떻게 빠졌다, 어떤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기가 재밌는 운동이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좀 많이 접해보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살을 다 빼고 나니 체형적인 체중보다 더 기본이 되고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쯤 SMP라는 운동을 한 1년 정도 혼자서 하게 되고 원데이 클래스를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체형 교정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최근에 졸업을 하고 나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많이 굳어있던 제 상체와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균형이 틀어져 있는 제 몸에 대해서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PT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연장을 해서 쭉 받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바디 쉐입이나 어떤 좀 더 가치 있는 제가 가치를 두는 바디 쉐입을 위해서 유산소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유산소로 최근에 또 복싱을 등록해서 복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24kg 정도 감량한 얘기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4년, 5년 정도의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니 빼먹은 이야기도 있을 테고 잘 전달이 되었나 싶어요. 분명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시기를 비슷하게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많이 버텼던 거 웅크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자리였다고 생각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겪어냈던 그 시기가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체중 감량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요즘에는 그냥 그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 할 정도로 나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시선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때 저에게 많이 감사함도 많이 느껴요. 건강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건강이 무조건 베이스라는 거. 우리가 살을 빼면 뭐해요? 정신도 몸도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건강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요즘 사회에 미디어나 매체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목표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의 주체와 기준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위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을 위하여 하는 노력 중에 하나, 자신을 위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정말 건강하시고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이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제가 나중에 2편으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하나의 위로와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